그러니까 HR은 왜 시나리오 플래너냐? HR이 하는 대부분의 것들은 정답이 없죠. 저는 이제 해답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가장 나은 답이라고 추정되는 답밖에, 이것도 정답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나중에 또 바뀔 겁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것이 나은 답이라고 추정되는 답을 이제 탐색해 나가는 과정인데, 이때 1안, 2안, 3안 정도는 늘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1안은 제가 일부 예를 들면 동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조직의 앞으로의 성장을 대비했을 때 이것이 필요하고 조직의 니즈라고 하면요, 그러면 저는 이제 여기서는 이제 일단은 이제 문제를 일단 정리하는 것이 일단 먼저다라는 얘기고, 그럼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도 있죠. 저는 이때 이제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실제로 HR 하면서 제가 가장 많이 는 게 뭐냐라고 하면 저는 시나리오 플래닝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시나리오 플래닝. 그러니까 HR은 저는 시나리오 플래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HR은 왜 시나리오 플래너냐? HR이 하는 대부분의 것들은 정답이 없죠. 저는 이제 해답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가장 나은 답이라고 추정되는 답밖에, 이것도 정답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나중에 또 바뀔 겁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것이 나은 답이라고 추정되는 답을 이제 탐색해 나가는 과정인데, 이때 1안, 2안, 3안 정도는 늘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1안은 어찌 보면 이제 대표의 니즈를 좀 더 관철한 안이 있을 거고요. 근데 그러다 보면 구성원들의 니즈는 좀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구성원들의 니즈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너무 떨어져서 조직의 동력을 잃어도 어차피 궁극적으로는 조직 각을 못 가. 이제 그러면 저는 3안은 구성원들의 니즈를 충족하는 안으로 한번 제시해 볼 수 있겠죠.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2안, 중간안은 이것과 이것 사이에 시너지 낼 수 있는 게 없나? 이걸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조직의 니즈를 관철시키면서도 구성원의 니즈까지 좀 포괄할 수 있는, 이게 타협이라고 하면 누군가 타협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저는 그러니까 어떤 것을 시너지 혹은 그냥 균형 어린 답을, 혹은 지혜라고도 볼 수 있는 답을 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2안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1, 2, 3안을 제시하고요. 이제 CEO가 1안에 있어서 매우 강한 이제 의도면 어쩔 수 없죠. 근데 그럼에도 2안, 3안을 그렇죠. 준비한다. 준비하고, 저는 여기서 제가 봤을 때 가장 나은 안이 무엇이다라고 얘기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시나리오 및 저의 안은 이거다. 그 이유는 이것 때문이다라고까지 보통 말합니다. 많은 경우는 사실 관철이 돼요. 정우님의 안이 네, 관철되는 이유는 CEO가 보지 못한 것까지 언급될 때가 있고, 실제로 CEO가 이것까지 못 봤지만 말이 된다, 이것이 액세스하다라고 판단될 때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판단이 바뀌기도 하고요. 혹은 바뀌지 않을 때도 있죠. 그러면 제가 되게 챌린지를 하죠. 1안이 골랐을 때 예상되는 리스크들을 미리 가져가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있을 수는 있다. 근데 우리가 의사결정한다는 건 이 리스크들을 모두 떠안고 가는 거다. 그만큼 강력한 메시지를 내는 걸로 내가 이해하겠다, 맞냐? 라고 했을 이 때 길을 선택을 하면 가는 거죠. 예상했던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면서 나는 이 길로 가겠다. 그렇죠. 라는 커밋을 하는 거죠. 맞아요. 저는 그리고 디서그램 커밋은 HR을 하면서 반드시 내가 살기 위해서 갖춰야 될 아주 중요한 역량이죠. 네. 그리고 이 디스그램 커밋이 왜 중요하냐는 건 아까 최초 얘기로 돌아갑니다. 조직이 그렇게 생겨먹었어요. 그 조직의 이해도가 HR은 정말 있어야 되고요. 그 하에서 내가 병목이 되면 안 됩니다. 맞아요. 네. 디서그램 커밋이 굉장히 뭐 HR뿐만 아니라 뭐 많은 리더와 팔로워들이 가져야 될 덕목인데, 디서그램 커밋이 너무 작다라고 하면 진짜 좀비처럼 일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HR 리드로서 우리가 CEO와 논의해야 되는 아젠다가 10개가 있으면, 어떤 경우는 큰 무리 없이 나의 안이 채택이 될 거고, 어떤 경우는 또 챌린지를 받기도 하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레이시오가 HR 리드가 버틸 만한 수준의 챌린지와 의견 차이일까? 저는 이런 고민도 많이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운 좋게도 좋은 스타트업에서 좋은 대표님을 만나서 논의를 하다 보면 저의 안에 굉장히 많은 동조를 해주셨던 것 같고, 또는 대표님의 의견을 들어보면 반대가 되다가도 이걸 뭐 몇 시간씩, 2시간, 3시간씩 얘기하다 보면 내가 잘못 이해했구나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이거는 도저히 의견이 같아지기 힘들겠는데 이거는 내가 커밋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비율이 저는 굉장히 적절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7대3? 뭐 이 정도? 딱 정확히 수치하기는 힘들지만 충분히 제가 커밋할 수 있는 정도의 빈도와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정우님은 그런 빈도나 비율은 어떻게 보세요? 네, 저도 뭐 1대3, 8대2 정도면 행복하게 일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이제 역전이 됐다 하면 이제 돌아봐야죠. 이제 이것이 무엇인가 이 상황에 대해서
잘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종우님은 그러면은 이제 지금 한참 HR 리드로서 꽃을 피울 나이고 그런 경력인데 종우님은 예를 들어서 HR을 은퇴할 시기가 온다. HR 일을 그만하고 다른 일을 한다라고 했을 때 누구에게 어떤 평가를 받는 HR 리더가 되고 싶으세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질문인데요. 누구에게 어떤 평가를 받고 싶냐? 기본적으로 HR이 하는 일을 A부터 Z까지 모두 아는 사람은 CEO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구성원은 정보의 장막에 가려져 있고요. 실제로 아는 일을 반반 정도 파악할 수 있을까요?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내가 아는 일을 모두 아는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일단 필요로 하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러면서도 구성원으로부터도 좋은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즉시적인 평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서 돌아보니 그때는 예를 들면 불만족했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서 그것이 옳았다라는 평가를 받게 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정말 아무리 예를 들면 좀 극단적인 케이스로 아무리 CEO의 니즈를 충족시키고 CEO가 맞는 판단을 한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구성원들이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것 역시 HR로서 커뮤니케이터로서 역량이 엄청 중요하고 그렇죠. 그 오해를 줄여주는 게 HR의 일인데 그런 평가를 받는다는 건 여전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욕심이긴 한데 양쪽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이 근데 이유가 다 공감이 가는 이유입니다. 가장 뭐 바람직하죠. 쉽지는 않겠지만. 네. 좋습니다. 그 종우님은 HR이라는 일이 재밌나요? 아니야, 질문 바꿔볼게요. 다시 태어나도 HR을 하시겠습니까? 근데 저 HR이란 말을 아까 이제 이런저런 얘기로 썼지만 제 머릿속에 HR은 좀 다르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조직 변화, 조직 개발, OD라고 하죠. 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조직을 변화시키는 거에 조직에 관심이 많습니다. 조직에 관심이 많은 이유는 복잡해서요. 조직이. 그러니까 한 인간이 되게 복잡하잖아요. 세상이 되게 복잡하거든요. 네. 우리가 정의되지 않잖아요. 쉽게. 근데 그 복잡한 인간들이 모여서 열심히 뭐 해보려고 하고 있어. 이 상황이 굉장히 역동적이에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어쨌든 조직이 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막 애쓰는 과정, 그리고 그 애쓰는 데 있어서 HR이 기여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기여할 수 있거나 혹은 어떤 조직의 문제를 파악해서 해결하거나 혹은 저는 약간 스스로 경락 마사지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 때 있는데 기본적으로 조직은 긴장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목표 자체가 일단 긴장을 주잖아요. 그럼 이제 HR은 여기 뭐 왜 이렇게 대화를 안 하지? 서로 막 서로 가서 전달도 해주고 경락 약간 풀어주는 근육을 풀어주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러면서 조직이 이렇게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 나아졌다라는 느낌을 받는 게 저한테 중요해요. 그러니까 HR을 한다라고 정의하기보단 HR로서 물론 기능자 역할을 하지만 궁극적인 제 골은 조직을 좀 더 낫게 변화시키는 거에 기여한다. 근데 그걸 HR적 관점에 있어서 필요한 기여를 하는 거고 조직이라는 되게 변화되는 되게 역동적인 공간에서 제가 이런 관찰자가 되거나 혹은 막 파고 들어가서 보거나 이게 좀 재밌어요. 예전에 같이 일할 때도 정우님 그런 모습을 제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런 것을 관찰하고 거기서 문제가 뭔지 한번 나름 정의해보고 이분 정우님이 했던 일이 업무가 아니었음에도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거 보고 굉장히 놀랍고 그때는 또 좀 기특하기도 하고 했었는데 역시 굉장히 좋은 HR 리더로 빨리 성장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컨텐츠 내용이 약간 너무 HR 쪽에 집중되긴 했었는데요. 두 명의 HR러가 만나서 좋은 HR은 어떤 HR일까? 그리고 좋은 HR 리드는 어떻게 일을 하는 사람일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레몬베이스 HR 리드 강정우님 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